자, 수익과 비용에 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당기의 순매출액을 구하라 이랬어요. 너무 쉬운 문제죠. 순매출액에서 빼야 할 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총 매출액에서 순매출액을 구하려면 여기에 있는 총 매출액에서 빼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자, 뭐를 빼야 되느냐? 매출과 관련된 것 중에 매출 환입, 요 반품 들어온 거니까 이거 빼줘야 됩니다. 매입은 상관이 없죠. 매출 애누리, 요거 깎아준 거니까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매입과 관련된 거니까 이건 무시하고, 여기 있네요. 매출 할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매출액을 구하려면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환입 요 두 가지에다가 매출 할인까지 세 개를 빼주게 됐죠. 그럼 100만원에서 17만원을 빼는 게 답이니까 2번의 답이 있네요. 그죠? 너무 쉽죠?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냐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매출 원가는 말이죠. 매출액에서 처음에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가지고 매출 총이익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 원가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거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매출 원가는 이렇게 구해지죠. 매출 원가 니코 기초 상품 재고액, 뭐 줄여서 기초 이렇게만 알아도 돼요. 더하기 당기 상품 매입액, 그러니까 당기 매입 이렇게 줄여서 알고 있어도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이게 상품의 차변 계정에 오는 거라 그랬죠. 기초에다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면 이게 상품의 차변 계정입니다. 거기에서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계정을 말이죠. T 계정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 T 계정으로 그리게 되면은 기초가 일로 오고 당기가 이쪽으로 오고 당기 매입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래서 이 차변의 합계를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 합계를 판매 가능 금액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에 여기다 적죠. 기말 여기다 적고 여기에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10원이고 여기가 50원이다.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60원이에요. 대변의 합계도 60원을 만드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원이다 라고 하면은 매출 원가는 60원 빼기 20원이니까 40원이 되죠. 그래서 T 계정으로 말이죠. 요게 차변, 요것도 차변 상품에 여기는 대변, 여기도 대변으로 가는 것이다 이거죠. 상품의 차변, 상품의 대변 쪽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런 공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까 그 T 계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뭐 더 간단합니다. T 계정을 가지고 제가 T 계정을 엑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열어서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연습을 시험 보실 때 시험지 여백 이런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죠. 뭐 빨리 그려야 되니까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이거 좀 커져야 되겠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상품 계정에다가 자,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가 18만원 입력했고요. 총 매입액 좋아요. 총 매입액이니까 순 매입액이 아닌 모양입니다. 50만원
자, 매입 환출은 여기 매입액에서 빼주어야 되는 것이죠. 매입 환출은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이렇게 마이너스 2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도 써놔도 되고요. 반대쪽에 넣어도 돼요. 반대쪽에. 네. 대변에다 입력해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자, 마이너스 2만원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네. 매입 환출은 빼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은 이것도 빼줘야 되죠. 예, 매입 할인 이것도 빼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5,000원. 또 매입 애누리도 빼주는 거죠. 매입 애누리 시험 볼 때는 뭐 이렇게 이쁘게 쓸 생각 마세요. 그냥 숫자만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10,000원. 자, 차변에 올 거 다 온 것 같아요. 자, 대변에는 여기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예, 기말이 10만원이네요. 예. 그러면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매출원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출원가.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차변의 합계를 한번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합계는 얼마일까? 예, 딱 구해보니까 64만 5천원이군요. 차변의 합계가.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64만 5천원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매출원가는 64만 5천원 빼기 기말 10만원을 빼면 되죠. 여기는 54만 5천원이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답이 54만 5천원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 메모장에 나열했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이 수식을 가지고도 충분히 계산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종이 여백에다가 시험지 여백에다가 이게 T자 그려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는 게 여러분이 아마 계산이 더 간단하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예, 기초 18만원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이라는 건 언제나 순매입액을 의미하니까 총 매입액 50만원에서 빼기 2만원 빼기 5천원 빼기 만원, 이렇게 해야 순매입액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더해서 뒤에서 또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10만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도 똑같이 답이 나와요. 54만 5천원. 네. 아마 여러분들 교재의 답안에는 해설을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해설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 T계정으로 이와 같이 그림으로 해설을 할 수도 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계산이 더 쉬울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잘 맞춰주도록 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랬습니다. 자, 또 매출원가 구하는 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또 한번 넣어볼까요? 매출원가 구하는 거 나오면 무조건 T자 그리는 거. 여기가 상품이니까, 여기가 상품. 자, 기초 7만원, 단기상품 매입액 32만 5천원. 그러면 이제 차변은 끝났죠? 예, 39만 5천원입니다. 차변 합계가. 자, 대변에 오는 게 기말이죠? 여기 기말이 10만원. 기말이 10만원이죠? 그러면 여기 39만 5천원을 만들면 돼요. 대변의 합계도. 그러면 이 자리가 매출원가 자리니까 10만원을 빼면 여기는 29만 5천원이 매출원가라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29만 5천원 답이 3번에 있네요. 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20만 5천원인가 한번 보면은 여기 매출액을 알려줬으니까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매출액. 거기서 뭘 뺍니까? 여기 있는 매출원가 29만 5천원을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그래서 30만원에서 5천원 빠지니까 20만 5천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겠네요. 50만원 마이너스 29만 5천원. 여기에서 이걸 빼면 20만 5천원. 답은 3번이 확실하다. 매출원가만 정확히 구해도 답이 3번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또 매출원가 여기다 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대입해볼까요? 기초가 얼마냐? 4만원이네요. 4만. 그 다음에 당기 매입이 얼마냐? 당기 총 매입액이 20만원인데 이게 계산해가지고 넣어버리죠. 총 매입액에서 매입의 누리 빼고 매출은 상관이 없으니까 매입의 누리 하나만 빼주면 되네. 그러면 19만원이네요. 순매입액 19만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기말 저 나와있죠? 5만원. 네, 5만원. 그러면 여기 답 나오죠? 자, 차변의 합계 23만원입니다. 대변도 23만원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매출 원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 23만원 빼기 5만원이니까 18만원이 매출 원가가 돼야 된다. 이거죠. 답은 3번이죠. 여기서 이제 이 매출원가를 산출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도 여기 들어있네요. 여기 뭐 총 매출액 굳이 몰라도 되는 것이고, 따라서 매출 환입도 굳이 알 필요가 없죠. 이 매출원가 구하는 데는.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만 이용해서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되겠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도 시험 문제 풀이하실 땐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헷갈리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수식으로 쓰라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답을 맞추실 때는 이 방법이 훨씬 쉬워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보면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자, 매출 총이익 공식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하라는 게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자료에서 매출액을 알려주었는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 이거 자료가 복잡하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초상품은 없고요. 상품 매입 수량은 150개인데 개당 100원에 개당 100원에 그러면 여기가 150개 곱하기 100원을 하면은 15,000원이군요. 매입 금액. 여기 15,000원 맞죠? 그 다음에 매입 운반비 이거 더해야 돼요. 매입 운반비를 매입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18,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입 금액이. 자,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량 100개 100개를 팔았군요. 근데 매출 단가가 얼마예요? 200원에 팔았죠. 개당. 그러면 매출액은 여기서 나오죠. 네, 매출액은 200원씩 100개니까 2만원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은 이제 알았고요. 네, 매출액은 2만원이다. 네, 매출액 2만원.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 구해보겠습니다. 자, 매출원가라는 건 뭐냐면 이 100개에 대한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매출 원가라는 거. 요 100개에 대한 원가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 여기 이날 매입한 거 기초 없으니까 이 매입한 거를 갖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개당 얼마인지 이 매입 단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100원으로 계산하면 틀려요. 왜냐? 매입 운반비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개당 100원이 아니에요. 이 원가가. 그래서 원가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까 운반비까지 더하니까 18,000원이었죠. 예, 18,000원을 나누기 150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매입 단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개, 우리 100개 팔았으니까 이게 매출 원가입니다. 이게 매출 원가예요. 그러면은 18,000원을 15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얼마가 나옵니까? 120원 나오네요. 그것에 이것이 원가인데 100개니까 개수를 100을 곱합니다. 그러면 12,000원이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2만원 빼기 12,000원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8,000원이 매출 총이익이 되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은 8,000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8,000원.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매출 총이익을? 아니, 매출 원가를 다른 방법으로 T계정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T계정으로 하면 매출 원가. 자, 지금 여기서는 매출 총이익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8,000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매출 원가 구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 자, 기초 없어요. 기초는 없다. 매입 18,000원. 아까 18,000원이었죠? 150개 100원짜리 사고 그 다음에 운반비 3,000원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차변의 합계가 18,000원입니다. 차변의 합계가 판매 가능 금액이 18,000원인데 기말. 네. 자, 재고가 몇 개냐면은 150개 사가지고 100개를 팔았으니까 50개 남았죠. 근데 이 50개가 얼마짜리가 남았냐 이겁니다. 아까 단가 120원 나왔었죠. 여기 18,000원, 아까 18,000원 나누기 150개 했을 때 단가가 120원 나왔었죠. 그러니까 재고는 120원 곱하기 50개. 이게 재고잖아요. 재고 금액이잖아요. 이게 6,000원이에요. 기말 재고 금액은 6,000원. 그래서 여기가 18,000원이 되어야 되죠. 18,000원이. 그러면 여기 이 자리가 바로 매출 원가 자리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매원이라고 써볼게요. 이게 12,000원이 되는 거죠. 12,000원. 따라서 매출액이 아까 2만원이었단 말이에요. 매출액 2만원. 이게 매출액 2만원에서 매출원가 12,000원. 이걸 빼니까 매출총이익은 8,000원이다. 매출원가를 이렇게 구해도 돼요. T계정으로 매출원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서는 이 T계정 그림 그려서 하는 게 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네,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겁니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는 거니까 매출액을 일단 여러분이 산출을 하시고 요게 매출액이니까 100개 곱하기 200원. 그래서 2만원 빼기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100개에 대한 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매입한 이 150개의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150개의 단가. 그 단가는 150개 구입한 18,000원 나누기 150개. 단가가 나오면 거기다가 판매한 수량 100을 곱하면 이게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죠.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또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헷갈린다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T계정에 넣어서 매출 원가 구한 다음에 이 매출액 2만원에서 빼내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매출 원가 구하는 문제가 5문제가 쭈루룩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6번은 이제 판매 관리비 문제가 나오는군요. 판매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게 1번입니다. 여러분 개발비가 말이죠. 이 B자로 끝나지만서도
이게 자산이에요. 우리 무형자산에서 개발비, 영업권, 산업재산권 이런 거 배웠죠. 예, 개발비는 무형자산입니다. 나머지는 다 판매관리비입니다. 세금과 공과금, 접대비, 경상연구비라고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는데 이 개발비하고 경상연구비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자, 우리가 그 기업에서 말이죠. 기업에서 어떤 그 기업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국가도 항상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처음에 조선산업으로 철강해서 포항제철, 그 다음에 무슨 조선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화해서 수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다가 나중에 전자제품, 자동차, 자동차로 해서 수출을 많이 했고 철강에서 이제 자동차, 조선, 철강, 자동차로 넘어왔다가 반도체로 또 돈을 많이 수출을 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고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도 뭐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부가가치 높은 새로운 상품을 또 개발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요즘 말하는 신산업, 무슨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새 계속 국가 무슨 기관들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걸 가지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러한 그 연구, 개발의 그 단계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 단계를 보면은요, 우선 늘 평소에 하는 연구가 경상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상연구개발. 이 경상연구개발은 늘상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시장에 나가 있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하고 품질 면에서는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뭐 또 우리 내부에서의 불량률은 지금 다른 회사에 비해서 불량률은 어느 수준에 있으며 또 생산성은 또 어느 수준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찾아볼 수 없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든 간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에 가면은 다 그 연구소가 있고 연구개발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쓰는 또는 연구개발팀에서 쓰고 있는 모든 비용을 전부 무형자산으로 해주느냐? 안 해줘요.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연구개발팀에서 개발하는 비용들 이거는 전부 여기서 말하는 보기 4번에 있는 경상연구비예요. 연구개발비라고도 하고 자 이런 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새로운 제품을 기획했다. 기획했다는 건 뭐죠?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기존의 제품만 가지고는 수출이라든가 국내 시장에서 한계가 있다. 경쟁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막 경쟁사에서 싸게 팔아버리고 이러니까 부가가치가 낮아요. 이제 같은 제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찾아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제품의 기획이죠. 그래서 이제 기획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개발 단계에 들어가죠. 개발 단계의 비용. 이것이 무형자산입니다. 개정 과목이 바로 개발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경상연구개발비 또는 연구개발비, 연구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보기에 여러분이 나올 때 경상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연구자가 들어가면서 경상연구개발비 이렇게 표현하면 요 단계의 비용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냥 개발비 했을 때는 요 단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라든가 또는 새 제품의 개발을 이미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봐야 되잖아요. 사용을 해봐.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시작된 거, 그걸 우리가 개발 단계의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무형자산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1번은 무형자산입니다.
네,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단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냐? 네, 여러분 상품 매입시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죠. 제가 어저께 운반비 굉장히 조심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 왜 조심하라고 그랬느냐? 매입시 운반비는 비용이 아닙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매입시 운반비는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상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품. 예,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상품이에요. 차변의 상품. 아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 매입 운반비 3,000원 뭘로 처리했습니까? 상품 매입액으로 처리했죠. 차변의 상품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판매관리비 아닙니다. 다음에 거래처 직원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접대비 이거는 판매관리비죠. 상품 화재보험료 보험료 판매관리비죠.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이거는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데 영업외 비용에 들어있죠.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냐? 네. 제가 아마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다음 주 25일 날인가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시험 보잖아요. 10문제만 일단 만들어 놨어요. 10문제만. 근데 아까 가만 있어봐. 뭐 매출원가 구하라. 뭐 여러분 다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럼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 구하시오. 그 문제 이 문제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지금 10문제밖에 없어가지고 한 10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아무튼 판매비와 관리비 얼마라 이렇게 넣어놓고 판매비와 관리비 구하라 이런 문제 얼마든지 여러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개정 과목 어저께 쭉 정리했죠.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뭐 쭉 수도광열비 해서 배웠잖아요. 보험료 여기 있는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하면 접대비 이런 것들. 그래서 답은 17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8번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냐? 어제 여러분 손익계산서 양식 우리 쭉 써봤죠? 예, 영업이익 정확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영업이익은요 매출액에서 판매 관리비까지 빼야 돼요. 매출액에서요. 그러면 매출액은 1,000만 원인데 먼저 매출원가를 빼야 되죠. 요거 빼주고 400만 원. 그 다음에 급여 판매 관리비니까 이거 빼주고 이자 비용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데는 쓰이지 않죠. 영업이익은 영업의 비용은 빼지 않습니다. 예, 영업과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된 매출원가 그리고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된 것까지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1,000만 원에서 600을 빼면 400만 원이 영업이익이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냐. 네, 이것도 영업이익 구하라는 문제죠. 네,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까지 빼세요. 매출원가 빼고. 자, 그러면 10만원에서 매출원가 4만원을 빼면 6만원. 대손상각비 이거 판매관리비죠. 예, 3만원 빼면 이제 3만원. 이자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산출할 때는 영업의 비용은 안 빼더라. 영업의 비용은 법인세 차감전 이익 구할 때 빼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7만원을 빼니까 3번 3만원이 답이죠. 다음에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도 수익 비용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주식회사 한공의 2018년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영업이익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예. 앞에 8번 9번 문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을 맨 위에 놓고 한번 손익계산서 양식을 한번 그려가면서 이건 한번 손익계산서 양식을 그려가면서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손익계산서 양식을 그려가면서. 자.
맨 위에 매출액부터 한번 써볼게요. 매출액 250만원. 여기서 빼기 매출 원가죠. 여러분 시험 문제 맞출 때 이렇게 써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빨리 계산해서 맞추면 되는 거고.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매출원가를 먼저 빼보겠습니다. 1,550,000 155만원이 매출원가네요. 이걸 우리는 무슨 이익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빼는 것을 매출 총이익이다. 매출 총이익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이게 얼마입니까? 95만원인가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라고 나왔다면은 95만원. 아니다. 맞나요? 맞아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하면 95만원이에요. 그런데 영업손익을 구하라고 그랬다면, 영업손익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는 거예요. 판매관리비. 그러면 판매관리비가 여기 뭐뭐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급여가 보이네요. 급여 30만원을 빼주고, 급여 30만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판매관리비가 광고 선전비 있네요. 광고 선전비가 1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복리후생비도 있네요. 이것도 판매관리비죠. 5만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고,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영업 외적인 거니까. 따라서 판매관리비 합계를 보았더니 판매관리비를 빼줘야 되는데, 판매관리비 합계를 구해봤더니 45만원이더라. 45만원. 그래서 손익계산서 양식에 맞게끔 해서 이제 이렇게 써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쁘게 써가면서 할 수 있어요. 이 이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요. 영업이익은 50만원이다. 영업이익이 50만원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요령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셔라 이겁니다. 영업이익은 여기까지. 그 요 밑에서 이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것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를 뺀 것이 당기 순이익. 이렇게 되죠. 자, 손익계산서 양식 혹시 오늘까지 아직 외우지 못했다면요, 절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외우셔야 돼요. 어제 쭉 정리했었죠. 그래서 답은 영업이익이 50만원이 아까 나왔었나요? 다음에 11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 1번이네요.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죠. 1번이다. 나머지는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 이자비용, 유형자산 처분손실. 이런 것도 어제 우리 영업의 비용에서 정리했죠. 다음에 12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 여러분 주식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해당돼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에 해당됩니다. 매출원가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그냥 매출원가 비용이죠. 매출원가는 요 자체가 비용이에요. 매출원가 비용.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어디에 해당되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 즉 자본에 해당되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4번이다 이런 얘기죠. 영업의 비용은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답이죠.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 성과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요 두 사람의 대화를 일단 읽어봅시다.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이 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영업이익 아까 판매관리비까지 빼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건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늘었다면 그 사이에 있는 수익이 뭐가 있겠어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사이에 수익이 뭐가 있어요? 영업외 수익이 있죠. 영업외 수익이 뭔가 큰 게 터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그게 아마 전년도하고 비교를 한 모양이에요.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전년도보다 증가했네. 그러니까 원래 영업이익이 늘면 당기순이익도 늘게 돼 있는 건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당기순이익이 생각보다 줄지 않고 전기보다 커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그 사이에 있는 뭔가 이익이 큰 게 터졌다는 거죠. 그건 영업외 수익이 그 사이에 있잖아요. 영업외 수익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양식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영업이익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영업외 수익이 있고 빼주는 비용으로서 영업외 비용이 있단 말이죠. 빼주는 거. 그래서 이걸 빼준 게 이제 법인세 차감전, 줄여서 세전이익이라고 그냥 줄이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예. 이게 만약에 전부 제로다. 하나도 없어. 예. 그러면 똑같아지겠죠. 예. 영업외 비용도 없어. 예. 없으면 세전이익은 그냥 똑같겠죠. 50만원. 거기에서 이제 법인세를 계산했더니 5,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법인세 5,000원을 뺀 것이 맨 마지막에 오는 당기 순이익인 것이죠. 당기 순이익이 49만 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레파토리로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영업이익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당기순이익은 높아졌더라 하면은 요 사이에서 이익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영업의 비용은 비용이고 법인세도 비용이잖아요.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은 영업의 수익밖에 없어.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건 영업의 수익. 영업이익 밑에 수익적인 것은 영업의 수익밖에 없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네요.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저는 지금 증가를 놓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감소를 놓고 얘기한다면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영업의 비용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자 같은 거, 이자 비용 같은 게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었나 봐요. 예. 이자 비용이 많이 줄었다는 것은 빚을 많이 갚아버렸다는 거죠. 예. 빚을 많이 갚아버렸죠. 예. 빚을 많이 갚아버리니까 이자 비용은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엇이 감소했냐 하면 영업의 비용이 감소했다라고 봐야 되고 그 원인은 무엇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답변을 했다면 영업의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겠죠. 그러면 답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근데 보니까 영업의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한 10가지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자,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에서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자, 의류 도매점에서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은 기업 영업수익입니까? 영업의 수익입니까? 영업수익. 의류 도소매점에서 의류를 팔았으니까 그건 영업수익. 개정 과목으로는 상품 매출 또는 매출액. 예. 그래서
영업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의류 도소매점 매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매각해서 얻은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개정 과목은 뭘까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예. 컴퓨터를 매각해서 얻은 이익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우리가 개정 과목 쓰고 있죠. 영업의 수익으로. 예. 그래서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네요. 다음에 15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 일지의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가 이런 건 쉽죠. 네, 고아원에 장학금을 준 500만 원이 뭐냐 이거죠. 뭘까요? 기부금. 그 다음에 이 직원 단합대회 비용으로 300만 원을 썼대요. 이건 뭘까요?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기부금과 복리후생비 2번이 답이군요. 다음 16번.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으나 다음 결산정리 분계의 누락이 발견되었다. 이미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이미 했는데 50만 원이 당기순이익으로 계산이 됐어. 그런데 이게 누락됐대네요. 누락사항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될까? 이걸 회계 처리하면 얼마가 될까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자 수익 중 차기분의 선수 금액이 8만 원 있더라. 이자 수익 차기분 거는 이건 빼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결산 수정 분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기분의 이자를 당기에 받았다면 수익을 소멸시키죠. 차변의 이자 수익, 대변의 선수 수익. 부채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빼줘야 돼. 맞죠? 자, 두 번째. 임대료 당기분 미수 금액이다. 임대료 여러분 수익이죠? 임차료하고 임대료 여러분 알죠? 임차료는 비용이고 임대료는 수익입니다. 자, 당기분 미수래요. 받아야 될 임대료가 있는데 지금 회계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예요. 미수한 것도 기간이 지났으면 수익을 발생시켜야죠. 그래서 이거는 차변의 미수수익, 대변의 임대료 이런 분계를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에다 더해줘야 돼. 예. 그러니까 두 개 다 수익인데요. 위에 있는 것은 수익의 이연이에요. 당기의 수익을 내년으로 넘긴다 그런 의미죠. 수익의 이연. 그 밑에 임대료도 수익인데 그 두 번째는 수익의 발생이에요. 수익의 발생. 그러니까 수익의 발생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킬 것이고 수익의 이연. 이연은 이 수익을 내년으로 넘긴다. 넘긴다. 그러니까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빼는 게 8만 원, 더하는 게 5만 원이니까 두 개를 퉁치면 빼는 게 3만 원. 그 50만 원에서 3만 원을 빼면 답이 47만 원이 답이 되겠죠. 47만 원. 이게 결산 수정 분계이기 때문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결산 이거 분계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계도. 자, 먼저 이거의 첫 번째 거 이거 분계 한번 써볼게요.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입력해야 되냐면 차변에 수익을 이 8만 원을 취소시켜 주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는 취소가 되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수익 8만 원, 대변에 미리 받은 수익이다 해서 부채로 선수수익이라는 부채 계정 과목을 쓰죠. 8만 원. 이것이 이자 수익 8만 원에 대한 회계 처리예요.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 이자 수익, 이게 수익인데 차변에 왔으니까 수익 취소됐잖아요. 8만 원의 수익이 취소되니까 마이너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밑에 거. 예, 같은 날 차변 임대료 당기분에 미수 금액이 있으니까 임대료를 발생시켜야 돼요. 그런데 미수 아직 못 받은 임대료예요. 그래서 이걸 자산 처리합니다.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 현금으로 못 받았어요. 미수 수익 5만원. 이건 자산 증가고 대변에 임대료. 이게 수익 발생이에요. 임대료 5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래서 이 임대료 5만원이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거죠. 이게 수익 발생. 이거는 수익을 취소시켰다 이거죠. 취소. 그래서 위에 있는 분계에서는 수익이 취소되고 밑에 있는 분계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8만원은 아까 빼주었고 5만원은 수익이 발생된 거는 더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답을 객관식에서 답을 맞출 때 꼭 분계를 쓰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계가 어느 정도 떠올라야 이런 판단이 빨리 되는 겁니다. 이 판단은 이 분계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빼기입니다. 이건 더하기입니다. 설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분계를 가지고 설명해야죠. 네. 이자 수익 중 차기분의 선수금액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게 부채란 말이죠. 차기분의 이자를 단기에 미리 땡겨받았다는 거죠. 차기분의 이자를. 왜 땡겨받았을까요? 약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자를 선불로 받기로 돼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기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에서는 빼주기 위해서 결산할 때 차변에 이자 수익을 취소시키고 대변에서는 선수수익이라는 부채로 잡았다가 내년에 저 선수수익이 차변에 와서 부채가 소멸되고 대변에는 뭐가 될까요? 차기분의 선수수익이 차변에 오고 이자 수익이니까 그 원금이 이제 그 만기가 되는 날 원금을 차변에서 이제 받게 되겠죠. 차변에 오는 게 현금이 올 거고 대변에는 이게 지금 이자 수익이니까 만약에 대여금이다. 그러면 대변에 대여금 얼마에 또 작년에 그러니까 요 8만 원 말고 다음에 차기에 들어올 이자가 있죠. 차기에 들어올 이자가 이제 이자 수익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때는 이와 같이 선수수익 부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부채 재무상태표 개정은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건 부채고 요건 자산이니까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따질 때는 부채나 자산은 당기순이익에 아무 영향을 안 주잖아요. 손익거래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수익하고 비용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두 개 다 수익이니까. 이게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은 수익하고 비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이해가 가셨죠? 네. 다음에 이제 결산의 절차, 결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여기까지도 우리가 풀어야 되겠죠. 3개 남았네요. 자, 1번.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예비 절차는 무엇이냐? 결산의 예비 절차는 그 수정전, 그러니까 수정전 합계시산표를 만드는 것이 예비 절차예요. 본 절차는 무엇이냐? 결산 수정 분계를 하면서 해가지고 수정 후 합계시산표를 만들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본 절차입니다. 다음에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그렇죠. 우리가 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회계년도 기간으로 끊어서 결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우리가 늘 지금 배우고 있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말고도 뭐가 있어요?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5가지 다 외웠죠. 그 다음에 4번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틀렸습니다. 현금주의가 아니라 결산은 무슨 주의에 따라 조정하죠? 발생주의. 그래서 4번이 옳지 않다.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기말결산 시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자 그러니까 기말결산 시 수정사항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결산 본절차에서 하는 결산 수정분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건물 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이거 결산 때 합니다. 매출채권의 대손 충당금의 설정 즉 대손 추정해가지고 이거 결산 때 합니다. 3번 미지급 비용의 인식 예 이것도 미지급 비용 선급 비용 미수 수익 선수 수익 뭐 이런 거 다 결산 때 하죠. 4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의 인식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의 인식은 결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할 때 해야죠. 처분에 관한 것은 처분할 때 손익을 인식해야지 그걸 12월 31일까지 미루었다가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되죠. 처분할 때 바로 해야 돼요. 그러나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미지급 비용의 인식 이런 것은 결산 때 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다음은 소모품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소모품 B죠. 예, 이게 비용이죠. 그러면 차변에서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고 대변에서 소멸하죠. 예. 자 그러면 1번 이거 보기를 보기 전에 요걸 한번 해석을 각자 해봅시다. 자 7월 20일 거 해석 한번 해봅시다. 자 7월 20일 날 어떤 분계입니까? 소모품비 차변에 30만원이 적힌 거죠. 자 소모품비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이 40만원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보통예금은 뭐죠? 상대 계정 과목이죠. 대변의 보통예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월 2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소모품 4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모품비 계정이 이와 같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알죠? 전기. 우리 분계해서 전기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해석이 돼야 돼. 이거 원장을 보고 그 해석이 안 된다. 회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회계의 기본이 뭡니까?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회계상 거래가 인식이 되면 그걸 분계하죠. 분계. 차변에 뭐, 대변에 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전기. 이 원장에다 적어야 돼요. 원장에다 적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이 적어주니까 난 몰라도 돼.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이 적어줬는데 그 적어준 프로그램 원장을 보고 내가 그걸 보고 해독을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를 해야지. 네. 이게 직접 옮겨 적는 것은 컴퓨터가 해주더라도 적어놓은 것을 보고 내가 해석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결국에는. 자 7월 20일 날은 그 거래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추정해 보세요. 12월 31일 날 결산일이네. 결산일 날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품비 대변에 55만원 적었어요. 소모품비 대변에 5만원. 예, 소모품비 대변에. 그러면 소모품비 대변에 5만원? 이건 비용을 취소시켰네요. 이날은 40만원 비용을 발생시켰다가 결산날 5만원을 비용 취소시켰어요. 여러분 비용을 대변에 적으면 비용 취소란 말이에요. 비용은 차변에서 발생하죠. 자, 그리고 상대 개념과목이 뭐예요? 소모품이네요. 차변의 소모품. 소모품은 자산이죠. 자산.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12월 31일 요 5만원. 지금 분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 5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5만원. 이게 무슨 회계처리죠? 소모품비를 뭘로 바꿨어요? 5만원을? 소모품비 5만원을 뭘로 바꿨어요? 소모품 자산으로 바꿨죠. 자산 증가 비용 취소.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난 거예요? 응?
안 쓴 거. 안 쓴 거. 재고. 소모품 재고를 5만원어치는 안 썼으니까 자산으로 잡아야지. 이게 결산 수정분계 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결산일자로 그런 회계 처리를 하면 장부가 이렇게 전기가 되는 거죠. 안 쓴 거. 이거 재고. 자, 그 밑에 거 이제 요거 해석하면 이제 끝나요. 12월 31일 손익 35만원. 자, 소모품비 35만원이고 35만원을 소모품비를 또 취소시켜요. 그 대신 이걸 어디로 보냈어? 손익으로 보냈네요. 손익 차변으로. 응? 손익 계정 차변으로 소모품비 소비라고 쓸게요. 35만원. 이렇게 전기가 됐다는 거예요. 손익 계정에 와서는. 자, 소모품비를 손익 계정 차변으로 보내는 것은 언제 합니까? 비용 계정 마감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비용 계정을 마감할 때 이렇게 해서 차변합계 40, 대변합계 40 이렇게 마감돼 버리잖아요. 결산을 우리가 장부 마감을 할 때 손익계정 마감을 할 때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거기에 가가지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것이 돼버려요. 그 비용이 전부 손익계정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이 모든 비용이 잔액이 제로가 돼버려요. 왜? 이 손익계정으로 다 집합. 여기에 비용 다 모여라. 이쪽에는 수익을 다 모여라. 그래서 수익이 이만큼이고 비용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은 자본으로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이만큼이. 이게 이만큼이 수익이고 이만큼이 비용이라면 이만큼이 비용, 수익은 이만해요. 그러면 요 차이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이 당기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 않습니까? 손익계정에서. 이게 지금 손익계정. 집합손익계정이라고도 하죠. 임시계정. 그 절차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요거 이해해 두는 거 꼭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봅시다.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틀렸어요. 비용에 넣었잖아요. 40만원 비용이잖아요. 소모품 비에. 비용이다. 이거 자산이 아니고. 만약에 자산 처리했다면 이 계정이 소모품이어야지. 소모품 B가 아니라. 2번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비는 35만원이다. 그렇죠. 아까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에 소모품비 35만원 이거 이게 소모품비예요. 그래서 2번 맞았다. 3번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35만원이다. 아니다. 5만원이다. 4번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5만원이다. 5만원. 40만원이 아니라 5만원이다. 그래서 2번이 답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결산 조정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1000만원이랍니다. 이것도 더하느냐 빼느냐 요거 판단하면 돼요. 자, 분개하기 전에 한번 판단해 봅시다. 1번 보험료 선급분. 자, 여러분 보험료는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비용이죠. 선급했대요. 선급이라는 건 뭐예요? 보험료 올해 지급을 한 것 중에 내년 것, 차기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단기 보험료 아니니까 이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연시켜야 하잖아요. 아까는 저 수익에 이연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거는 비용을 이연해야 돼요. 차기 것이 들어있으니까. 자, 그러면 비용을 이연시키면 단기의 비용은 줄어들게 되죠. 단기의 비용을 줄여서 내년으로 이연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의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으로 생각하면 이익에 더해집니까? 빼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건 더해야 된다. 비용을 이연시키니까 단기의 비용에서는 빠진단 말이죠. 단기의 비용이 빠지면 지금 우리는 단기 순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따져보는 거니까 비용이 이연되면
이익에는 더해야, 이익은 높아지는 거니까 더해라.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이자랍니다. 이자인데 이게 이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이자, 이자 수익이고, 주는 이자, 이자 비용이죠. 근데 여기 미지급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는 이자죠.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용. 자, 그럼 비용을 미지급했다는 말은 뭘까요? 단기분 건데 주는 날짜가 내년으로 돼 있어가지고 안 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회계는 기업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란 말이죠. 기간이 지났으면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 근데 비용을 이 미지급분을 발생 안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락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되느냐? 비용 발생. 비용 발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비용이 발생되면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시켜야 돼. 네. 이렇게 판단하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더하는 거 100만원, 빼는 거 200이니까 결국에 빼는 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10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면 답은 3번 900이 답이다. 이런 판단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결산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실무하실 때도 지금 우리가 이론으로 하는 요 문제 있잖아요. 4번이라든가 이 결산분계, 이거 소모품 관련된 거, 이거 문제 나올 거예요. 실무 문제로. 이론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론에서도 나오고, 실무에서도 이게 실제로 이게 전표 입력할 거예요. 전표 입력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실제로 분계를 해야 돼. 예, 분계를. 자, 분계까지 하고 깔끔히 끝내죠. 자, 보험료 선급분 분계해 볼까요? 예, 차변에 선급비용 100만원. 자, 100이라고만 그냥 쓸게요. 차변에 선급비용 100만원. 대변에 보험료 100만원, 예, 100이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용이 대변에 갔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켰단 말이죠. 비용을 취소시키니까 이익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플러스를 시켰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비용의 발생이에요. 그래서 차변에다가 비용이 발생돼야 되니까 차변이 이자 비용, 네, 200만 쓸게요. 200 비용 발생. 대변은 미지급 비용 부채, 미지급 비용 부채예요. 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차변의 이자 비용이 뭐예요? 비용 발생이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면 이익, 지금 우리는 이익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익은 줄어드는 거죠. 비용이 발생되면. 그래서 아까 200은 빼준다. 200은 빼준다. 여기는 비용을 소멸시켜 주니까 이익은 커지기 때문에 더해줬던 거. 그래서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요 분계가 가능해야 된다. 분계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이론 다 마쳤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내부통제제도 살펴보고 실무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안 나요. 부가가치세. 쉬었다 하겠습니다.